모시고 오늘 신체심리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앞에가 먼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해야 되는 거죠? 네. 마이크 써야 되는 거죠? 마이크 써야 들릴 것 같아요. 그게 쓰도록. 좀 찾아보기는 어렵진 않으셨어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는 옆에는 여기는 처음 와봐요. 이렇게 친구가 와봐. 놀랐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어떻게 보셨어요? 환영합니다. 저랑 오늘 신체 기반의 심리학, 뇌기반 신체심리학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자기 조절을 잘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고요? 자기 조절을 잘 하는 거예요. 옆에 두 분씩 좀 짝이 들어볼까요? 가위바위보 하고 이기신 분을 들어보세요. 이기신 분이 진 사람 그 자기 할 거거든요. 그럼 반대쪽 사람이 조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기 조절. 한 번만 더요. 자, 시작. 자기 조절. 하이파이브 해보고 역할 바꿔서 자, 하나, 둘, 셋. 자기 조절. 한 번만 더요. 시작. 자기 조절. 심리학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는 자기 조절이에요.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잘 조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또 쉬운 말로 얘기하면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컨트롤.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뭐죠? 중독, 어디서 되게 중요해요. 무서워해요. 암은 어떠세요? 많이 괜찮아진 거. 그렇죠. 많이 좀 괜찮아졌죠. 그래도 주변에 또 암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오늘 프로그램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아니에요. 라는 얘기 있어요. 어떻게 해요? BTS 아니에요. 암보다 더 강력한 건 뭐냐면 치매. 이건 뭐냐면 암은 자연요법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양광치료 이런 거 약물치료를 하든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지가 조금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치매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선택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건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괴로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상담실에 올 때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의 이슈를 찾아보면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 자녀 때문에 상담실 찾아오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많아요. 자녀 물을 수 있나요? 야, 너 다시 들어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상담의 영원한 주제. 배우자. 물을 수 있나요? 네. 하기는 하는데 그 과정은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상담을 찾아오거든요. 부모님 바꿀 수 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바꿀 수 있나요? 할 수는 있는데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힘들어요. 너무 많이 그냥 맞춰서 사셔야 정말 힘든데 이게 그러기도 하고 이 말은 이거죠. 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그나마 괜찮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되게 고난하고 힘들고 상담실에 오는 그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컨트롤하면 여러분은 자기조절이라고 얘기해주세요. 컨트롤, 자기조절, 컨트롤, 자기조절, 자기조절, 컨트롤, 자기조절, 자기조절, 자기조절.
뭘 컨트롤하면 될까요? 뭘 자기 조절하면 될까요? 감정.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서 조절이라고 얘기해요. 감정을 조절한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온전하지 못한 사람 또는 결국은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가 감정을 오버하면 괜히 내가 사과해야 되거든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지나치게 보통적으로 감정에 압도되거나 아니면 못 느끼거나. 그러니까 딱 비슷하게 보통적으로 감정을 느끼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문제인 거예요. 또는 너무 과하게 느끼거나 너무 못 느끼거나. 그러니까 보통 느끼는 것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이 안 되거나 너무 과하거나 낮은 경우. 감정 컨트롤 안 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컨트롤이 안 돼요. 두렵잖아요. 저희 내담자분께서 되게 공황증이 심하실 때 제일 공포감 느끼는 거 있어요. 저도 최근에 일주일 전에요. 제가 한성 노트북 보시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이 버튼 누르는 그 조그만한 올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빠진 것 같아요. 되게 놀랐어요. 내일 또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재빨리 삼성 AS 찾아갔어요. 수원기전까지 차를 타고. 근데 AS 기사님께서 제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빠졌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너무 당황하니까.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가 스스로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이런 말이 들면서 공포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내담자가 건강증이 중요을 느꼈다는 말이 이 느낌이겠구나 라고 느끼더라고요. 자, 건강과 정신을 놓칠 때 되게 공포감을 느낍니다. 자, 우리 컨트롤 안 되는 거 정서 있고요, 몸 있고요, 멘탈 있고요. 또 뭐가 놓치면 또 컨트롤 안 되면 힘들까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많던데요. 아, 그렇죠. 분노 뚜껑 열리는 사람. 여기 맞죠. 여기 맞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 영역을 우리는 정서 조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서 조절, 뚜껑 열리는 거, 분노. 또 뭐가 있을까요? 환경도 맞아요. 환경 조절 안 돼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내가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두려운 거죠.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 모를 때 되게 두려운 공포를 느끼죠. 또 이건 어떨까요? 경제적인 거. 나는 많이 부르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 와. 너무 안 와. 그럴 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책에 올 때 이런 루트가 있어요. 처음에는 관계 때문에 왔다가 상담을 받고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러면 건강 문제를 들고 죽어서 이제 아픈 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아프셨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 해결하니까 본래 아프셨다는 것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건강까지도 우리가 좀 잘 관리를 해줘요. 그렇죠? 요새사람들한테도 건강 왜 이런 것들 신체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건강까지도 케어됐어요. 그 다음 뭐 찾아올까요? 나오는 대부분 돈에 관련된 거예요. 돈 벌고 싶은데 돈이 안 벌어져요. 그래서 보통 의식을 따지면 관계, 건강, 경제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대부분 찾아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되게 삶이 괴로워지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있어야 돼요. 자,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 거 있냐 없냐 물어봐 주세요. 있나요?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컨트롤을 할 수 있다 또는 자기 조절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의 건강을 지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건강하게 온전하게 관계를 만듭니다.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덩어리라는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나는 나를 잘 조절합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나는 나를 잘 조절합니다. 조금 전에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진분한테 이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나는 나를 잘 조절합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자 시작. 나는 나를 잘 조절합니다. 반대쪽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나는 나를 잘 조절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이기신 분이 얘기할 때 얘기하실 거거든요. 근데 진분이 말씀하시는 거 눈을 잘 보셔야 돼요. 눈동자가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눈이 마음 가는 새 눈길 가고 눈길 가는 곳에 마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큐 할 거예요. 그러면 이기신 분이 짝꿍 바라보고 나는 나를 잘 조절합니다 라고 이렇게 탁 눈을 힘줘서 얘기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의 에너지가 탁 느껴진다. 빛이 나고 존재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렇게 엄지척 탁 날려주시고요. 자, 시작. 나는 나를 잘 조절합니다. 하이파이브 역할 바꿔서 시작. 나는 나를 잘 조절합니다. 좀 이렇게 그럴 듯 한가요, 말이? 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기 조절이라는 거 두 가지 맥락으로 설명을 줄 건데요. 하나는 예전에는 자기를 바꾸는 거를 많이 작업을 많이 했어요. 자기 개선, 자기 개발, 자기 관리 이런 거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자기 개발, 자기 개발 부서가 있을 정도로 HR 같은 게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중요한데 뇌를 개발하는 쪽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 한번 따라해 한번 해주세요.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뇌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뭐요?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뇌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기 개발 쪽으로 자기 개선, 자기 관리 쪽으로 많이 초점을 뒀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은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뇌를 개발하고 이쪽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저 한번 따라 한번 해볼게요. 뇌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뇌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뇌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접근해보자는 거죠. 뇌를 바꾸는 쪽. 그러면 내가 바뀌어요. 제 말이 좀 그럴 듯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뭔가를 할 때 크게 두 개 방향이 있어요. 삼양식 방식이 있고 하양식 방식이 있어요.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요즘은 삼양식 방식에 대한 초점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몸을 바꾸고 뇌를 바꾸면 내가 달라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삼양식과 하양식 어떤 게 으뜸일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거의 하양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 신체 기반, 뇌 기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상향식 접근 방법들을 많이 써요. 그러면 딱 보시기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하향식이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인지를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이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뇌를 바꾸고 몸을 바꾸고 그리고 마음이 변화하면서 전반적으로 바뀌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상향식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둘 다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내담자 절반만 받으실 거예요?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부자 되셔야죠. 지금은 둘 다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중요해요. 둘 다 방식 다 알아야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우리 상향식으로 접근하는 방법 중에 뭐가
뭐가 중요하냐면 뇌를 바꾸는 거, 몸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한번 몸 한번 해주세요. 예. 뇌가 달라졌어요. 뇌가 달라졌어요. 뇌가 달라졌어요. 뇌가 달라졌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 뇌를 바꾸기 위해서 뇌를 바꾸기 위해서 좋은 소식이 있어야 한다. 좋은 소식이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요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 한번 해주세요. Good news, Good news, good brain. good brain. 좋은 소식들이 좋은 뇌를 만들어요. 이 좋은 뇌가 나의 좋은 삶을 또 바꿔가거든요. 그래서 good news, good brain, good life. 뇌가 바뀌면 뇌가 바뀌고요. 뇌가 바뀌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좋은 소식들. 그럼 좋은 소식들은 뭘까요? 좋은 소식은 뭘까요? 아침에 굿모닝 좋은 소식인가요? 좋은 행동, 긍정적인 거,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를 도와주실 2분 정도 계셔야 되는데 어느 분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누가 주인공의 분? 저요. 하시고 선생님은 이제 주인공을 도와주시는 분인데요. 한 분 더 필요하신 한 분요. 도와주시겠어요? 이쪽에서 드시면 고맙습니다. 주인공은 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돌려주시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손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손도 잡아도 되죠? 여기가 이제 우리 뭐냐면 오래된 방식이에요. 스트레스, 아픔, 상처를 딱 직면하는 방식이에요. 스트레스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스트레스가 그 주인공을 이렇게 땡기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땡겨 다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땡겨 보시겠어요? 조금만. 아직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땡겨보시겠어요? 그래서 예전의 방식은 아픔, 상처, 두려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직면시키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 없고 시간 없고 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치료도 직면하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반대쪽에는 뭐가 있냐면 요즘 이제 행복학이라는 긍정심리학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그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반대쪽에 스트레스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걸 이제 자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소식들인 거죠. 그래서 반대쪽 자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직면하기보다 바로 다루기보다 자원 쪽의 에너지를 더 많이 초점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원 쪽 힘을 한번 더 줘보시겠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가 강력하게 되면 이게 삐등삐등하죠? 그렇죠.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소식은 굿뉴스는 뭐냐면 굿뉴스는 바로 뭐냐면 자원 쪽에 더 많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분이 오는 게 아니라 2인분 잡아당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이제 그러면 트리거에 트라우마에 딱 휘둘리지는 않아요. 압도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원에 집중하는 심리학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예요. 굿뉴스를 더 많이 보강하는 거예요. 일단 무지무지 큰 굿뉴스가 들어와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하나, 둘, 셋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트리거 제거했나요? 아니면 삭제했나요? 버렸나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얘기해요. 아픔, 슬픔 제거하기보다는 그걸 인정하고 타감화하고 수용하고 그런 쪽으로 조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나 이거 진짜 제거하고 싶어 라고 동의를 하면 이제 이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제일 먼저 작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해결 중심으로 이것들 이슈를 해결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 어떤 식으로요? 자원, 굿뉴스 작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브레인이 되면서 트리거 얘네들을 다룰 수도 있고 다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병원 가면 이렇더라고요. 어디가 아프면 아유 3, 40년 데리고 살았잖아요. 뭘 수술하시려고 합니까? 그냥 친구처럼 그냥 잘 지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정 힘들면 그때 우리 한번 또 얘기 나눠봅시다. 치과도 요즘요 예전에는 다 뽑아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발치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웬만하면 고쳐 씁시다.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픔이나 상처나 트리거를 정말 필요하면 다루는 거 맞아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자원, 굿뉴스 먼저 다루면 내가 브레인이 바로 서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굿뉴스, 브레인, 굿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출연진 나도 박수 한번 드려요. 그래서 우리 이게 되게 중요해요. 친해지는 거, 사이 좋은 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조절이라고 해요. 몸과 마음, 이걸 잘 조절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자, 몸하고 자기 조절이 안 된다는 건 바로 쉬운 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친하지 않은 거예요. 친하지 않은 거예요. 자, 몸하고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병원 가야 돼요. 통증이 생겨요. 몸과 친해지지 않으면 사이가 안 좋으면 통증 생깁니다. 마음하고 친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병 생겨요. 화병 아니면 우울증 생겨요. 그러면 몸하고 마음하고 안 친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삶이 되게 괴로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하고 마음하고 친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몸은 내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나요? 마음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나요? 비교적. 어디? 난 몸이다. 예, 아니 마음이다. 둘 다 힘들게 하는데 조금. 예. 나는 몸이 조금은 좀 컨트롤하기가 수월하다. 예. 훌륭하십니다. 난 마음이다. 예.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몸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가려 보세요. 여러분 두통 생겼어요. 근데 이거 생긴 거 또 여기가 찢어져서 피가 났어요. 그럼 마음으로 피 안 난다, 피 안 난다. 멈춰요? 아니에요. 빨리 치료 받아야 돼요. 후시딘 받거나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몸은 어쩌면 내 영역을 조금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예. 자, 몸은 주치의는 어디 있냐면 그냥 의사 선생님이에요. 약사님이에요. 반면에 마음의 주치의는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하면 괴로움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당연히 줄어들죠. 괴로움이 줄어들면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좋은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되려 악영향을 줄까요? 결과적으로 몸이 편안한 거예요. 몸이 견딜만 한 거예요. 이 원리 잘 보세요. 내가 마음 관리를 잘해. 그러면 괴로움이 준다 안 준다? 퉁쳐서 2분의 1 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괴로움이 2분의 1 줄어요. 괴로움이 2분의 1 줄면 몸의 통증은 어떻게 해요? 영향 줘요 안 줘요? 몸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통증을 좀 견딜만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 관리에서 몸이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인과관계가 딱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100%. 하지만 내가 마음을 잘 관리하면 괴로움이 줄고 이 괴로움이 주는 만큼 몸의 통증이 완화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래야 약기운을 잘 들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되겠을까요? 그럼 짜고마도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이거는 새로운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겼다 졌다 비겼다 가위바위보예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하고 한번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그러면 제가 비겼잖아요. 제일 먼저 소리치는 거예요. 비겼다라고. 제가 이겼잖아요. 이겼다라고. 졌잖아요. 졌다라고. 세 번 중에서 2번 소리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가위바위보. 세 번 중에 2번 이기신 분 들어보세요. 세 번 중에 2번 이기신 분 이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선생님의 역할을 할지 학생의 역할을 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짝꿍한테 선생님 역할 하세요 또는 학생 역할 하세요 라고 좀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뭘 하실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 걔가 한 20분 정도 좀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그거를 3분 써머리로 해주실 거거든요. 요약점이. 자, 그러면 이제 먼저 2번 소리 지르신 분이 짝꿍한테 선생님 하세요, 학생 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선생님 흔들어 보세요, 선생님. 초특급 인류 강사 대단한 선생님입니다. 자, 학생 역할 좀 들어보세요. 학생 역할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선생님 3분 요약 정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3분간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굿브레인, 굿뉴스, 굿브레인, 굿라이프 이거, 그리고 이거 컨트롤 한다는 개념, 자기 조절한다는 개념, 뭐 괴로움을 관리한다는 개념 세 가지 정도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학생 역할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대사를 알려드릴 거예요. 대사. 와, 시작. 와우. 우와. 선생님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이게 최고예요. 대사가 그것밖에 없어요. 아셨죠? 네,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학생 역할 하신 분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선생님 역할 하신 분은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집의 선생님이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 있으실까요? 혹시 뭐 코멘트 하실 거나 질문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한다 다른 생각 갖고 있다 그런 거 있으신가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챕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웨이지겔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미국의 소아정신과 전문인데 가장 유명하신 분이세요. 혹시 인내의 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윈도우 프로레스라고 하죠. 그걸 개발하신 분이세요. 현존하는 미국에서 가장 좀 영향력 있는 분 중에 한 분이기도 해요. 이분이 좀 좋은 책을 좀 쓰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의 발달. 한 7, 8분 정도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번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책 정말 대단한 책인데요. 혹시 밤에 잠이 안 오실 때 보세요. 그러면 딱 이만큼 두께가 돼서 목에 전 지금 3단밖에 못 읽었는데 3단 되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전역하신 정신과 선생님한테 책이 너무 좋은데 선생님 안 읽혀. 그래요. 저도 번역하고 나서 안 읽었어요.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어렵고 어떤 책은 어렵진 않은데 왜 어려울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약간 좀 이과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책이 과학적으로 탁탁탁 해서 저한테는 좀 익숙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저는
한 장씩 좀 읽어 나가볼 예정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이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행복이라는 건 바로 뇌가 행복해야 된다. 행복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관계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뇌와 관계가 행복해지면 행복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 나누는 게 바로 뭐냐면 공동조절이라는 얘기를 해요. 공동조절. 그 얘기를 제가 설명하고 요 뇌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제가 공동하면 여러분 조절해 주세요. 공동 조절. 공동 조절. 공동 조절. 자기 조절. 오늘의 핵심은 자기 조절이에요. 자기 조절에 공동 조절이라는 게 있고요. 이웃이 누가 있냐면 자동 조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오토 레그레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조금 더 배워볼 거예요. 자주 사례를 드는데 이 사례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졸업을 하셔서 이제 개인 사무실 클리닉 센터를 이렇게 여실 거죠? 아니면 관련된 기관에 취업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주세요. 개인 센터를 이렇게 여셔서 이렇게 이제 클라이언트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순간에 클라이언트는 자기 조절이 되어 있을까요? 자기 조절이 안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그러면 마음 챙김을 얘기한다면 마음 챙김 되어 있어요? 마음 챙김 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 놓침이라고 얘기해요. 뚜껑이 열려 있어요? 뚜껑이 닫혀 있어요? 뚜껑이 열려 있어요. 이거 우리 멘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상담실 안에 있는 상담사는 마음 챙김 상태예요? 마음 놓친 상태예요? 마음 챙김. 자기 조절되어 있어요? 자기 조절이 안 되어 있어요? 자기 조절되어 있죠. 멘탈 챙겼어요? 멘탈 못 챙겼어요? 그러면 어쩌면 상담실은 이거와 이거의 대결이에요. 자기 조절과 자기 조절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의 대결인 거예요. 맞죠? 자기 조절이 안 되어 있다. 이거 너무 말이 길죠? 어떻게 말을 좀 줄이면 좋을까요? 엉망진창. 새로운 학설이에요. 너무 쓰지 못합니다. 엉망진창.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여기는 자기 조절, 저쪽은 엉망진창 조절. 도움이 필요한 상태? 그것도 좋은 말이죠. 그걸 이쪽 동네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대지관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면 자동 조절이라고 얘기해요. 저쪽은 자동 조절, 여기는 무슨 조절? 자기 조절. 셀프 레귤레이션이냐 오토 레귤레이션이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동 조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패턴화되어 있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패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담은 두 가지에 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조절과 자동 조절의 한판 겨루기예요. 멘탈 챙김과 멘탈 붕괴, 멘붕과 멘탈 챙김의 겨루기예요. 마음 챙김과 마음 놓침의 겨루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조절, 자동 조절.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 둘이 숭구리당당 숭당당 하면 이쪽에 뭐라고 얘기해요? 수수기당당. 이쪽으로 다시 한번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수기당당. 수수기당당. 수구수구당당 숭당당. 그렇죠. 우리가 뭐가 좀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죠?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옛날 사람들은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 상담 공부할 때 그때는 상호작용 뭐 이런 걸로 얘기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무조건 조절자를 붙여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조절. 상호 조절이라고 얘기해요. 코 레귤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상호 조절. 무슨 조절? 상호 조절. 그렇죠. 옛날에 뭐라고요? 상호작용. 그렇죠. 사람과 사람은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요즘은 어떻게 얘기하면 뇌로 설명하려고 해요. 뇌로 설명하면서부터 조절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의 뇌로 설명은 무슨 조절? 상호 조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상담실의 상담자는 무슨 조절? 자기 조절. 돈 받는 순간만큼은 자기 조절 하셔야 돼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 사람이
시간지나 또 친구들 만나면 나 오늘 삐뚤어질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자동으로 가겠죠. 친구들 만납니다. 자, 상담실에 돈 받는 동안은 무슨 조절? 자기 조절. 조절. 예, 조절. 자, 내담자는 무슨 조절? 우리 한번 겨루기를 합니다. 겨루기를 하면서 숭구리 당장 숭당당. 이게 무슨 조절? 상호 조절을 통해서 내담자의 자동 조절이 자기 조절로 바뀌는 거예요. 내담자의 자동에서 자기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동 조절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치료적 관계라고 얘기해요. 치료적 관계.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자동 조절에서 자기 조절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좀 이렇게 얘기가 좀 그럴듯한가요? 그러면 공동 조절을 우리가 좀 잘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공동 조절이 좀 잘 작동될 수 있을까요? 중요의 라포 형성. 예. 프랑스 말로 라포는 다리를 놓다라는 뜻이에요. 다리를 놔야 돼요. 다리를. 예. 또 라포 형성 또 뭐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 조절이 잘 될까요? 공감. 잘 배우셨어요, 우리 선생님 정말. 예, 공감 중요해요. 공감. 그리고요. 안전 진짜 중요해요. 안전해야 안정이 느껴져요. 진짜 중요해요. 예, 또요. 모든 얘기하면 다 맞다고 해드려요. 모든 떠드시면 돼요. 뭐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우리가 좀 운동 조절이 잘 되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중 심리학에서는요. 라포 이런 걸 많이 잘 안 써요. 쓰기는 써요. 되게 좋은 말이 맞아 써요. 근데 이제 뇌 기반의 뇌를 설명하거나 그 심리치료를 봤을 때는 라포라는 말보다는 그걸 포함한 말을 좀 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현존이라는 말을 써요. 또 다른 말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다 써요. 또 다른 말은 뭐라고 하냐면 셀프라고 얘기도 해요. 이게 비슷한 말들이에요.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저 한번 따라 한번 해주세요. 상담자가 현존하면 내담자가 마음 챙김한다. 다시 한번요. 상담자가 현존하면 내담자가 마음 챙김한다. 그래서 현존과 마음 챙김이 갔다 왔다 하는 공동 조절 안에서 내담자의 자동 조절이 자기 조절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어떠세요? 좀 그럴듯해요? 사기꾼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지지 않아요? 상담자가 어떻게 현존해요? 상담자가 현존할수록 내담자가 마음챙김 공동조절에서 자기조절이 된다면서요? 예. 상담자가 어떻게 현존해요? 어떻게? 자, 짝꿍하고서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상담자 어떻게 현존하면 자, 오케이.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이구동성 딱 하나의 문장 또는 하나의 단어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시면 합의하셔서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기 신뢰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큐 뭔가 좋아요. 자기 신뢰 알아차리고. 아우 중요하죠. 그럼요. 명사. 아 좋습니다. 여기. 알아차리. 여기는. 수준이 아주 고급져요.
고급자요, 고급자요. 저기. 마음생님. 아우 예. 신체가 만나겠지. 왜요? 아니 진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맞아요. 이승전 씨. 그렇겠죠? 합의가 안 됐어. 아, 이거 좋아요. 선생님은 뭐해? 공감. 알아차림. 아, 여기는. 지금 해야 된다. 선생님. 읽어가지고 잘. 아, 그래. 자. 현존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접근 방법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바로 뭐냐면요. 현존이 현재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현존으로 돌아와 현존하고 있니? 라는 이 말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금 나의 몸을 알아차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한다라는 건 내가 내 몸을 지금 알아차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코를 꼭 풀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고 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남의 코 찍으면 안 돼요. 자기 코 찍어야 돼. 하나 둘 셋. 아, 100% 찍으셨죠? 네. 이게 어째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뇌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면 나의 존재를 내가 아는 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내 몸이 내 몸을 내가 순간 알아차릴 때 현존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은 이거예요. 뇌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진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뇌냐 좌뇌냐예요. 대학 다닐 때 한참 유행했어요. 우뇌형 인간, 좌뇌형 인간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뇌형 인간 손 들어보세요. 좌뇌형 인간. 네, 요즘은 우뇌냐 좌뇌형이냐 이런 걸 묻지 않고 뇌량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조금 시대에 예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두 번째로 얘기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거는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중앙이냐 후두엽이냐 주정엽이냐 축두엽이냐 전두엽이냐 이렇게 부위별 어떤 영역이 관련된 것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세대 관점이거든요. 요즘은 또 그거 맞아 그렇지만 여기보다는 세 번째의 뇌의 관점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세 번째 관점이 혁신이에요. 혁신. 무슨 신이요? 혁신. 그렇죠. 혁신이에요. 세 번째 관점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움이에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 번째 관점은 뭘까요? 뇌에 관한 세 번째 관점. 통합? 지금 느끼냐? 조절? 맞아요. 상호작용, 상호조절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방향 이거예요. 예, 너무 훅 가면 안 되니까 진공달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뭐가 바뀌었냐면 1세대, 2세대의 관점은 다 지뇌예요. 자기 뇌예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앞쪽이냐 뒤쪽이냐 자기 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3세대의 관점을 갖고 있냐면 처음으로 당신의 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알아차리냐면 오른쪽 뇌에서 그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자신의 오른쪽 왼손으로 오른쪽 뇌를 이렇게 잡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짝꿍 어깨를 이렇게 살짝 터치하면서 한번 따라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감정 실어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서로 자 시작. 잘하셨어요. 이 관점이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뇌만 관심이 있다가 처음으로 타인의 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자동적으로 내가 아파요. 이해되시죠?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른쪽 뇌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오른쪽 뇌와 내담자의 오른쪽 뇌 사이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공동조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의 내용이거든요. 대인관 선생님이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을 만든 사람인데 이분의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상담자가 현존하면 내담자는 마음적임한다. 이 말 다시 풀어서 얘기할게요. 상담자가 안정이 되면 내담자의 편도체가 안정된다라는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상담자가 안정된다는 말은 그라운딩되고 센터링되고 마음 챙김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내담자를 맞이했을 때 내담자가 트라우마의 상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상처받은 뇌라고 할게요. 제가 편하게. 상처받은 뇌가 안정을 취하고요. 덜 활성화돼서요.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되게 센세이션을 느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거였어요. 상담자가 박사학위가 있냐, 상담자가 석사를 했냐, 상담자가 학부를 했냐, 또는 상담자가 무슨 자격증이 있냐, 또는 상담자가 무슨 접근 방법을 썼냐, 뇌기반 스트레칭을 썼냐, 뇌기반 상담을 했냐, 아니면 게슈탈트를 했냐, 아니면 그냥 공감만 했냐, 또 이런 거였어요. 상담을 1회 50분 몇 회 했냐, 이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고 이걸 되게 증명하는 쪽으로 되게 많이 발달을 했어요. 단기로 해야 되느냐, 장기로 해야 되느냐,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냐, 일주일에 두 번, 이 논문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쫙 됐어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정말 내담자한테 중요한 거는 상담자가 얼마나 안정된 뇌를 갖고 있느냐, 상담자가 오른쪽 뇌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 이게 내담자의 상처받은 뇌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수두둑해요.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확장해서 얘기하면 나 상담은 심리학 박사학위 없어도 뇌가 안정되어 있고 온전하면 이게 내담자의 상처받은 뇌가 안정돼요. 내가 특별한 접근 방법이 없어. 공감밖에 못해. 시장창 공감밖에 못해. 근데 내가 안정된 공감을 해. 그러면 내담자가 상처받은 뇌가 안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박사학위, 상담 박사가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 다 있고 뭘 다 했는데 상담자 자체가 불안해. 딴 생각나. 마음 챙김이 안 되어 있어. 현존이 안 되어 있어. 그러면 내담자의 상처받은 뇌가 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상담자의 자기 존재감, 자기 현존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이론이 뇌기반으로 조절 이론이 나오면서 이제 논문으로 되게 많이 검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의 역량, 특히 자기 조절 능력, 현존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 얘기에 좀 그럴듯한가요? 네. 이제 척하고 들어볼수록 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는 한 시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상담자가 현존할 수 있을까? 이게 남은 거죠. 어떻게 하면 상담자의 뇌가 안정시킬 수 있을까? 이거 남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죠. 그럴 때 제일 추천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호흡이. 우리가 호흡을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죽어요. 제일 중요한 건 죽어요. 호흡하지 않는다면 죽었다는 식이에요. 자,
그리고 호흡이 왜 중요하냐면 호흡이 코로 입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산수로 들어와서 이산화탄소 나가잖아요. 얘가 들어왔을 때 크게 두 개의 방향으로 뻗쳐요. 몇 개의 방향? 위로 올라가는 애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애가 있어요. 들어 마시면 위로 뻗치죠. 뇌로 가요. 뇌호흡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면 뇌로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냐면 뇌 혈류량이 달라져요. 뇌 혈류량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 혈류량이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를 200%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뇌 혈류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콧바람 좀 쐬러 가자. 야, 우리 창문 좀 열어라. 답답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죠. 호흡을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서 뇌를 혈류량을 증가시킨다? 증가시키지 않는다? 뇌호흡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뇌가 호흡이 산소가 위로만 올라가느냐? 아니면 어디로도 갈까요? 밑으로도 이렇게 내려가요. 밑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장기가 있는 거예요. 무장육부가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대요. 허파에 바라는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런 얘기가 뭐냐면 요장육부와 정선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장육부와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오장육부 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뭘 주냐면 안정감, 편안한 평정심을 줘요. 그래서 내장기관 오장육부에 평정심,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장육부의 편안한 감정, 뇌의 200% 이상의 지능, 인지적으로 잘 돌아가요. 뇌에 잘 돌아가고 감정 편안하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흡을 하게 됐을 때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 호흡을 하는 이유예요. 저 한번 따라 한번 해주세요. 자율신경계의 유일한 자원은 호흡이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애 낳아보신 분 있으세요? 안 낳아보신 분 있어요? 애 낳을 때 산부인과에서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맞아도 너무 아파요. 진통제 효과가 없어요. 너무 아플 때는. 그럴 때 뭐 시켜요? 호흡 시켜요. 호흡밖에 없어요. 진통제도 작동이 안 될 때는 뭐밖에 없다고요? 호흡밖에 없어요. 제가 입전 소방본부 슈퍼바이저로 지금 3년, 4년째 일하고 있거든요. 소방학교 소방공무원 강의를 해요. 그들에게도 이것저것 안 될 때는 뭐 하라고 가르칠까요? 호흡이에요. 호흡이 진짜 중요해요. 호흡만 일단 잘해도 공황장애나 감각이나 기타 등등의 불안증 도움이 많이 되고 트라우마 치료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우리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서 호흡은 다 박사님이시죠? 그 쉬는 시간 이후에 짧고 굵고 좀 뇌기반의 호흡에 관한 것을 몇 가지 소개하고 실습을 좀 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자, 이제 지금까지 그 이후에는 이제 실습을 좀 안내할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의견이든 제안이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한다, 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궁금한 것도 있고요. 예. 그러면 끝날 때 한 번 더 질문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호흡에 관련된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나 중요한데 호흡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호흡은 어느 정도 해야 좀 완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상태가 조금 좋아지는 정도가 될까? 조금 변화의 어떠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30분? 예담당 우리 상담 50분 하는데 30분 한다. 30분 호흡 2, 3분 대화하고 오늘은 3분? 본인이
뭔가를 조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날 정도로 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대략 몇 분 정도 될까요? 이제 호흡이 1분 이렇게 생겼어요. 그걸 좀 조사하시는 분이 또 연구하시는 분이 있으더라고요. 30초 정도. 30초 동안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무엇을 했을 때 뇌에서는 그 반응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30초 정도 호흡을 하든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공감을 딱 30초 정도만 딱 깊게 하셔도 우리 뇌에서는 어떤 그 자극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최소한 30초 정도는 머물러 주셔야 돼요. 출발. 그러면 우리 호흡을 할 때 최소한 30초 정도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호흡이 주는 우리한테 선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완과 정화예요. 그래서 호흡은 우리한테 이완을 줘요. 이완. 뭘 준다고요? 이완. 그래서 우리 이완호흡법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호흡은 우리 이완호흡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 따라 한번 해주세요.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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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 거예요. 이 호흡법을 코코 호흡법 또는 이완호흡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발을 딱 바닥에 탁 접게 하시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실 거고요. 코로 길게 숨을 내쉴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코로 길게 내쉬세요.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마지막 한 번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코 이완호흡법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 살짝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이게 이완된 상태가 이런 얼굴이에요. 이완된. 딱 봤는데 이완된 것 같다라고 엄지척 한번 해주세요. 긴가민가 것 같다. 긴가민가할 것 같아. 그럼 이분이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정화호흡법이에요. 정화호흡법이 조금 더 강력하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저 한번 따라 한번 해주세요. 코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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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입 그쵸 코 입 입코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코입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실 거고요. 입은 살짝 벌려서 파 하고 내려놓으시면 돼요. 마치 한숨 쉬듯이요. 한숨이 내 몸을 조절하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호흡법이에요.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걸 집중해서 연구한 곳이 어디냐면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그래서 저희 쪽 업계에서는 이걸 스탠포드 대학 호흡법이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그냥 저희는 호입호흡 또는 정화호흡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입을 살짝 벌려서 한 번 더 코로 깊게 들이마십니다. 입을 살짝 벌려서 마지막 한 번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해주세요. 시작. 짝꿍 얼굴 한번 보고 이완되거나 정화되셨으면 엄지척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거가 있는데 어떤 게 작업하기에 좀 더 수월할까요? 상담자 입장에서. 보이는 거 그렇죠. 맞아, 저도 그래요. 그러면 보이는 거는 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너무 쉽게 보지 못하는 건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몸으로 접근하는 거와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 어떤 게 수월할까요? 그렇죠. 몸으로 접근하는 게 수월해요. 아니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거 어떤 게 더 수월하다고요? 보이는 거 그렇죠.
몸이 보여요? 마음이 보여요? 몸이 몸이 보이죠. 제 마음은 무슨 수 있어요? 제 마음은 벌써 저녁 식사를 안 했어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말은 보이는 걸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걸로 가는 거예요. 몸으로 들어가서 예,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한번 해주세요. 예, 몸으로 마음을 고친다. 마음을 고친다. 몸으로 마음을 고친다. 몸으로 마음을 고친다. 뇌로 들어가서 마음을 다루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한번 해주세요. 뇌로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서 마음을 다룬다. 마음을 다룬다. 우리 뇌가 심리 상담이 되는 거예요. 뇌 보이는 걸로 해서 마음 보이지 않는 걸로 다루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저희 얘기가 아니라 이쪽 어깨에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누구냐면 캔웰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캔웰버. 저는 발음이 좀 틀려서 캔웰버라고 하는데 이 깡통 율버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 현존하는 정말 최고의 철학 아니면 과학 이런 게 있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몸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취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디 쪽 모두를 되게 많이 강조하시고 그 다음 그쪽에서 마음은 마인드가 아니라 섀도우, 그림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몸으로 들어가서 그림자 작업을 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의 몸을 유심히 보면 거의 굳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픽스됐다, 고착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고착되어 있어요. 상처가 아니라 고착되어 있는 거. 그럼 여기 여러분 굳어 있는 걸 바로 뭐라고 해요? 우리 신경생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동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얼어붙은. 부동화, 얼어붙은. 그걸 또 다른 말을 뭐라고 얘기해요? 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수산시장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동태됐다. 동태됐다. 동태. 네. 무슨 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죠. 이걸 생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뭐라고요? 동태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만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예요. 예. 우리 생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캔웰버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생태로 만드는데 유용할까? 좀 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굳어있는 거, 딱딱한 거.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하고 작업할 때 되게 힘든 이유가 뭘까요? 사고가 굳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 무슨 관념? 근데 되려 나이 드셨는데 일하기 되게 수월하고 되게 잘 배울 때가 있어요. 유연하신 분들, 뇌가 유연하신 분들, 마음이 유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편견 많으신 분들은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뇌,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굳은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픽스가 된 건, 고착된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연한 사람만 만나야 되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상담실에 굳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동태가 많이 우리 어떻게 해요? 전자를 돌려서 생태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태로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동태가 생태로 될 수 있을까? 손님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부분을 흔드세요. 작은 부분들을 흔드는 거예요. 이걸 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냐면 쉐이킹. 몸을 흔드는 작업들 있잖아요. 작은 부분들을 흔드는 걸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쉐이킹이 도움이 많이 돼요. 흩날린 에너지를 깨우는 이 쉐이킹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 말이 좀 어떠세요? 그런 듯 해요?
호흡하기 전에 쉐이킹 먼저 감고 그다음 호흡을 오세요.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관련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뭐가 좀 잘못됐을 때 나타날 증상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위가 안 좋고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두통이, 홍두통, 감정 이런 것들이 소화 못할 때 두통이 막 생겨요. 첫 번째가 위장이 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발달 트라우마나 아니면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방임, 학대 이런 사람들이 위장 장애를 다 달고 살아요. 그래서 쉽게 이런 말 하잖아요. 상담할 때 밥은 잘 드셔요? 화장실 잘 가셔요? 이 얘기가 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율신경계가 작동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자율신경계가 잘 작동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율신경계에 잘 작동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메소드가 뭐라고요? 자, 몸이 마지막에 살려달라는 시그널을 보내거든요. 그게 바로 몸의 쉐이킹이에요. 몸이 보낸 마지막 시그널은 이런 거예요. 자, 옆에 사람 우리가 이제 팔뚝이고요. 팔뚝이죠. 자꾸 팔뚝을 한번 꽂아보세요. 하나, 둘, 셋, 세게 한번 꽂아보세요. 그렇죠. 무슨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아, 소리가 나죠? 이게 몸이 보내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런데 신경계가 보내는 시그널이 있어요. 어떤 시그널일까요? 떨림이, 쉐이킹입니다. 이 말은 몸이 야 너 이를 너도 큰일 나다 그러면서 막아니 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시그널이에요. 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뽑아보세요. 떨죠. 처음으로 죽어있는 동물을 보는 거예요. 산책 갔다가 죽어있는 동물을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압도돼요. 이 아이는 무서운 거예요. 와, 떨어요. 몸이 떨어요. 몸이 떨면 전두엽에서는 말하는 기능이 셧다운이 돼요. 말문이 막히거나 말을 더듬어요. 이 아이의 얼굴 보세요. 두려움과 공포의 얼굴이에요? 호기심에 찬 얼굴이에요? 왜 그럴까요? 상황, 신경계는 압도되어서 뒤집어진 거예요. 떨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얼굴과 눈은 왜 그래요? 신기한 옆에 누가 있어요? 안전기지가 있으면 보호자가 있으면 버틸만 해요. 마음은 버틸만 해요. 근데 몸은 어떻다고요? 떨려요. 압도당해요. 신경계가 살려주세요 라고 시그널을 보낸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삶이 되게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괴롭고 정말 좌절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노선으로 막 몸이 막 떨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 옆에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 있다면 견딜만 해요. 마음. 몸은 떨리지만 마음은 견딜만 해요. 동반자가 있으면 견딜만 해요. 보호자가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상담자가 옆에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옆에 또 작은 얼굴 보시겠어요? 이분만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동의 되시나요? 맥락상 동의된다고 해주세요. 이게 피난처라는 거 안전기지라고 합니다. 비빌만한 언덕이 있으면 돼요. 상황은 압도되고 힘들지만 비빌만한 그것이 있으면 돼요. 자, 이제 오늘 영상 보시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북극에 과학자들이 이 북극곰을 보고 마취총을 쏠 거예요. 이 북극곰을 쳐다보죠. 엄청 뛰죠. 그럼 여기 안에 누가 올라오냐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올라와요.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올라와요.
그런데 총을 맞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게 마비가 일어나요. 그럼 몸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대로 있어요? 다 방출됐어요? 그러면 깨어날 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그대로 갖고 깨어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렇게 쉐이킹을 통해서 몸의 떨림 현상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다 방출되는 거예요. 다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살아나요. 그리고 나면 깊이 호흡해요. 깊이 뭐 한다고요? 그러면 얘는 면역 체계가 계속 강화돼요. 더 튼튼해요. 이건 야생동물이 살기가 어려우세요? 서울에서 서울 시민이 우리가 살아가기가 더 어려우세요? 어렵죠. 출제자의 맥락을 좀 잘 살려주세요. 야생동물이 더 어려울까요? 서울 시민이 어려울까요? 그렇죠. 야생동물은 수도 없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집에 방콕하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얘네들은 수도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생동물들은 PTSD 신고율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트라우마, 이거 스트레스 많지가 않아요. 동물들이 스트레스 받는 건 다 동물원에 있는 애들이에요. 야생에서는 그렇게 많이 100%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트라우마를 보고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자기 조절. 그래서 쉐이킹을 해요. 얘들은 감정 조절을 해요. 자기 조절을 해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들어보세요. 집에 오랜만에 출장 갔다 집에 딱 들어가면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꼬리 흔들고 난리가 났죠. 예. 막 흔들어요. 왜 흔들까요?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야생동물들은 이렇게 자기 몸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자기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얘네들. 야생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스로 이렇게 떨리는 현상을 통해서 자기를 조절해요. 수시로 떨어요. 스트레스를 남겨두지 않아요. 가만히 넘어서요. 신경계가 이렇게 조절하게 만들어놔요.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떨어야 돼요. 쉐이킹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쉐이킹을 안 해요. 이분이 버슬리 박사님인데 제가 이분한테 배웠어요. TRE를 만든 분이셔요. 이분한테 배웠는데 이분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이분은 버슬리 박사님은 신부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그만두고 심리치료사로 전향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군들 출동한 미군들 복귀하고 나면 강당 같은 데 높여서 다리 떠는 훈련을 시켜요. 쉐이킹을 해요. 그 긴장을 완화하는 것처럼 소방공무원한테 이거 많이 시키거든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자,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있고 트라우마틱한 어떤 기억들이 있다고 할 때 그것들을 그대로 두면 내 몸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그대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쑤셔요. 아파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주로 어디에 붙어 있냐면 관절 주변에 붙어 있어요. 죄다. 그래서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어디가? 관절에 쑤시는. 그래서 이 쉐이킹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일터에서 부장님이 또 꼰대 스타네 스트레스 받았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또라이 하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병을 갈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장하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하라. 운동하면 눈을 쓰잖아요.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운동하면 굉장히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운동뿐만 아니라
운동하고 나서 호흡하세요라고 얘기해요. 호흡이 더 중요해요. 호흡과 운동은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일 건강한 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움직이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원리가 같이 작동되기 때문에 돼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야생동물에서 천적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를 상대에 다른 천적이 나타나는 거 얘를 좀 같이 좀 해보려고. 야생동물의 룰 중에 뭐가 있냐면 위험한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죽어요. 우리도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야생동물들은 일단 죽어있는 건 일단은 안 먹어요. 얘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니까 조금 관찰하죠. 근데 우리 모두 다 위험한 일 있으면 일단 기절하고 있어요. 제가 곰이에요, 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제가 곰이에요. 으아! 죽은 척 한단 말이에요. DNA 다 우리가 있어요. 얘도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제 깨어납니다. 얘는 마취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가 약간 바뀌어요. 마취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호흡을 하고 쉐이킹을 해요. 마취를 받으면 쉐이킹을 하고 호흡하는데 자연적으로 얘가 기절했기 때문에 호흡을 먼저 해요. 배우세요. 이렇게 복부호흡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엄청난 쉐이킹을 해요. 배 보이죠? 까는 아이들이 호흡하듯이 엄청나게 호흡합니다.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쉐이킹. 그럼 얘는 다시 면역체계, 신경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신경계가 튼튼해져요. 그리고 없었던 일처럼 쑥 신기하죠. 운동해야 되겠죠. 호흡해야 되겠죠.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위험은 이제 여기 한두째 각인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장애까지, 신체화 증상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받고 트라우마에 노출되고 되게 괴로울 때 해줘야 될 게 바로 뭐냐면요. 심리과 상담도 중요해요. 근데 저는 먼저 상담하기 전에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하냐면 운동한다 아니다 저는 약속을 받아요. 운동하면 상담해요. 두 번째 뭘 받아야 될까요? 약속이요? 그렇죠. 마음 챙김, 호흡 이런 거 안 하면 지속력이 떨어져요. 미국에서 심리치료 상담한다라는 건 대부분 90% 이상은 뭐냐면 인지치료예요. 인지행동치료예요. 상담한다, 미국에서 상담한다는 건 거의 인지행동치료예요. 자, 인지행동치료에서 이런 흐름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인지치료가 되게 CBT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맞다예요. 정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연구했던 경우가 뭐냐면 이걸 지속성이에요. 병원에 와서 인지치료 센터 가서 상담을 받으면 좋아지는 거 많아. 나아지는 것도 많고 예후도 좋아요. 근데 이걸 지속성이 강한 부분일 때는 우리가 좀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행동치료에서 인지치료에서 고민을 했어요. 이 지속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찾아낸 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라는 거예요. 마음 챙김을 하면 인지치료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행동치료에서 마음 챙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요즘 나오는 인지치료는 거의 다 마음 챙김과 함께 가요. 액트, DBT, 뭐 MBSR, MBCT 다 마음 챙김 다 같이 가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용히 한번 해볼게요. 저는 내담자를 만날 때 운동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면 운동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마음 챙김 꼭 그럼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면 상담 안 합니다. 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특별하게 오실 건지 우리는 뭐 상담을 받기 때문에 그러시면 뭐 본인이 뭐 이게 찾아야 되는 거니까 중요한 식사. 식사는 다
일기사. 일기. 그런 것도 넣어야 되겠다. 일기사. 먹는 것도 실은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특별한 식이장이 아니면 저는 먹는 거를 그냥 먹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초동이 입맛이라서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잠자는 거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잠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저는 세 번째 드는 건 이거예요. 종합 비타민제 드셔요? 안 드셔요? 저는 종합 비타민제 꼭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3년, 5년 전까지는 비타민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무슨 도움이 돼? 안 먹을 때도 많았거든요. 3년 정도 보면 안 먹고 나면 2, 3일 정도 지나잖아요. 이거 다 와닿더라고요. 약물 치료가 중요하죠. 지금은 고상량 있잖아요. 고용량. 그거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세 가지를 꼭 약속시킵니다. 종합 비타민을 꼭 드시기, 그다음 운동하기, 호흡 마운팅하기. 이 세 가지 해야 상담을 가요. 내가 아무리 상담을 잘 하더라도요, 이 세 가지를 놓치면 다 꽝이에요. 계속 먹는 거 까워요. 그때만 반짝하고 좋아요. 상담책에서만 반짝하고 좋아요. 이렇게 딱 그 상황만 딱 반짝하게 좋아지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치료라고 얘기해요? 반짝이 치료라고 하나요? 반짝하고 좋은 거. 그런 거 희로봉 치료라고 해요. 그때만 반짝하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지속성이거든요. 스스로 뭔가 사람이 힘낼 수 있는 거. 그럴 때 되게 중요한 게 운동, 호흡,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양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거 진짜 중요해요. 호흡 한 개만 더 배워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 제가 좋아하는 호흡법이에요. 제가 인도에 가서 476만 원 내고 꿀벌 호흡법이에요. 꿀벌이에요. 제가 꿀벌 하면 여러분이 벌꿀이라고 외쳐주세요.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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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꿀, 아이고, 예, 중간고사 패스입니다. 벌꿀들이 꿀벌들이 어떻게 다닐까요? 이렇게 다니잖아요. 허밍하는 호흡법이에요. 뇌에 진동을 주면서 이 진동을 통해서 쓸데없는 어떤 뇌의 혈류들이 쑥 내려가게 만드는 진동을 도와주는 호흡법입니다. 이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른손을 심장에 갖다 대세요. 새끼손가락을 배꼽에 이렇게 살짝 얹으세요. 그리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쉬면서 허밍 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시고 한 번 더 갑니다. 코로 깊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인도에서 병원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병원에서 쉽지가 않아서 민간요법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인도는 민간요법이 아유르베다, 요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동의보감 같은 민간요법을 잘 정리해 놓은 요가 책이에요. 이 책에 189쪽에 꿀벌 호흡법에 대해서 나와요. 혹시 혈압이 높으신 분 힘들어보세요. 혈압. 꿀벌 호흡법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혈압이 낮아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수면장애 있으신 분 꿀벌 호흡법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혹시 우울하신 분 꿀벌 호흡법이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 밤마다 몸에서 소리가 나시는 거 이런 소리 소고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된다고 적혀 있어요. 되게 도움이 되는 호흡법입니다. 자, 오른손을 심장에 갖다 대시고요. 뭐 한 번 더 해볼 텐데 이번에는 짝꿍끼리 누가 더 오래 하나를 볼 거예요. 오래 하신 분은 저희가 선물을 드려요. 선물을. 자, 오래 하시기 시작. 자, 오래 하신 분 찾으셨죠? 자, 오래한 분한테 엄지 척하시면서 왕거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호흡을 오래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장수하셔요. 장수의 동물들을 유심히 보면 호흡이 다 느려요. 거북이 뭐 얘네들 다 있잖아요. 오래 산 애들은 호흡이 느리고 길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자, 우리 첫 번째 호흡이 이완호흡법, 정화호흡법, 꿀보호흡까지 배웠어요. 마지막 호흡 하나만은 더 배울 거예요. 호흡계의 정말 조용필이라고 합니다. 호흡계의 정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뭐냐면 478 호흡법이에요. 논문 검색하면 호흡으로 나오면 478이 가장 많이 나와요. 특히 불면 쪽에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병원에서 많이 가르쳐주는 호흡법이에요. 4초간 숨을 들이마실 거고요. 7초간 숨을 내쉴 거고요. 그리고 7초간 숨을 멈추는 거, 홀딩, 콤박하라고 얘기해요. 콤박하라고 숨을 참고 참았기 때문에 8초간 숨을 내쉴 거예요. 그래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고 8초간 내뱉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숨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숨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마지막 하나는 본인 스스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짝꿍 얼굴 한번 보세요. 편안히 쉬어. 자, 478이잖아요. 이걸 초로 얘기한다면 4초, 7초, 8초, 그러니까 30초도 안 돼요. 짧게는 30초로 길게는 3분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내가 좀 안정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의학적으로도 많이 검증되어 있는 호흡법입니다. 자, 나는 이완호흡법, 호흡이 좋다. 나는 호입, 정화호흡이 좋다. 나는 꿀벌 호흡이 좋다. 나는 478 호흡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손들기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완, 호흡. 예, 감사합니다. 나는 정화, 호입. 나는 꿀벌 호흡. 아유, 제가 운동을 해요. 478이 좋다. 다 좋아요. 자,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많은 그 대학교에서 호흡이 검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감청소기를 열리고 무료감청소기를 합리시켜서 그다음에 그 밸런스를 좀 잡아준다라고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이나 사우스코로 대학에서 불면증이나 아니면 우울증 이런 것들에 호흡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설명을 듣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호흡만큼 도움되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긴장과 이완, 교감과 부교감의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호흡만큼 도움되는 게 없어요. 호흡이 불안하고 불규칙하다는 건 자율신경이니까 그만큼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그냥 시간이 안 돼서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아이 출산할 때 호흡이 되게 도움된다는 영상이 있어요. 호흡을 했더니 이렇게 뇌가 달라지더라고요. 보고서
진짜 호흡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영상 마지막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분 아세요? 네. 오지환 선수인데 이분이 한성질 하시더라고요. 뭐가 잘 안 맞아. 그러면 야구방망이 부셔버려요. 결국은 뭐 이분이 어느 순간에 호흡을 하기 시작해요. 이완호흡과 정화호흡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야구 선수니까 이제 타자석에 들어섰죠. 공이와 3번 헛스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웃.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제가 고등학교에서 상담실에서 스텝으로 일을 했거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거나 못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학교에 화가 있어요. 분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화나면 전두엽의 기능을 못 해요. 근데 제가 교육부에서 교사 상담도 했거든요. 교감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도 화나 있어요. 다 화나 있어요. 그때 안 그랬는데 그렇죠. 화나면 성과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오전부터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두 번째 타석이 왔어요. 또 삼진 아웃이에요. 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평상시라고 간다면 야구방망이 부셔서 이걸 표출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더그아웃에 가서 코 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카메라에 중에서 잡혀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타석이 올렸어요. 1번 1루타, 2번 2루타, 3번 3루타, 4번 홈런. 누구 쳤을까요? 우연일 수 있잖아요. 호흡 몇 번, 호흡만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홈런. 야, 우연일 수 있잖아요. 우연. 네 번째 타석. 첫 번째 삼진 아웃, 두 번째 삼진 아웃, 세 번째 홈런, 네 번째 1번 1루타, 2번 2루타, 3번 3루타, 4번 연타석입니다. 연타석이요? 연타석 홈런 치고. 그게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4년 전 2012년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자로 나선 이 선수 점수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을까요? 힘껏 휘둘렀지만 그들이 타선을 야구나 스포츠가 생각이 정말 많은 스포츠예요. 멘탈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데 생각이 많이 복잡하면 멘탈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이어진 타석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그게 그거는 화가 스포츠가 하나 보면 이기고 지고가 분명히 중간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지는 거죠. 저는 분명히 그 두성을 그 친구를 잡고 내가 하는 그 팀원들한테 전달하고 싶지 않아요. 네, 아마 당시에는 그럴 거예요. 두 타석 연속 삼진으로 물러난 그는 벤치로 돌아와 좋은 몸을 감습니다. 이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가 됐는데요. 정말 영상이
조절하듯이 시원하게 또 한 번 혼란을 많이 겁니다. 당시 이미 크게 화제가 되면서 오지환 선수에게 오명상이라는 별명을 오 선수에게 영상을 플레이 오브를 자기 정서 조절하느라고, 자기 감정 조절하느라고, 자기 조절하느라고 호흡을 계속했던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사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 색깔은 그 사람들의 실력 차이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메달 색깔을 바꾸는 건 뭘까요? 그날의 그 사람의 컨디션이에요. 그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까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정말 피나게 연습하는 게 바로 뭐냐면 루틴 만들기예요. 루틴. 그래서 그들의만의 루틴이 있어요. 자신만의 루틴. 그게 나를 지켜주거든요. 근데 그 루틴을 만들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호흡과 함께 하는 거예요. 호흡과 함께 루틴 만드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면 내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성과를 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이거 배웠어요. 이완호흡, 정하호흡, 꿀벌호흡, 사칠파호흡 다 배웠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루틴으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루틴으로 호흡을 쓴다면 금방 졸업하셔요. 이렇게 슉슉슉 해서 시험도 금방 잘 합격하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도 잘 낼 수 있어요.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호흡 방법들이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안정되고요.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되면 생각보다 성과를 잘 낼 수가 있어요. 뇌가 잘 작동이 되거든요. 뇌가 바뀌면 뇌를 바꾸기 위해서는 좋은 소식들을 많이 줘야 돼요. 굿뉴스. 그래서 뇌 기반으로 우리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뇌로 마음을 다루는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유용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뇌 기반 심리상 공부하신 거 진짜 잘하신 거예요. 잘 배우셔서 현장에 나가셔서 잘 쓰시면 돼요. 혹시 오늘 쭉 하면서 질문 있으실까요? 꼭 하다 보면 초반에 심장이 오히려 더 빨리 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불안하면 좋을지 아니면 멈춰야 되는 건지 그런 경우가 저는 좀 자주 맞아. 오히려 빨리 그래. 그때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그럴 때는 잠깐 멈추고 그냥 내 심장 뛰고 있는 것들을 그냥 주시만 하셔도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심장호흡이라고 얘기해요. 하드메스 연구소가 있어요. 전 세계에 심장을 가장 연구하는 연구소거든요. 근데 뭔가 개발한 게 심장호흡법이에요. 그래서 심장을 그냥 주시만 심장을 이렇게 주의만 기울여도 우리가 원하는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바로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마시는 인간을 한다면 다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주의가 먼저 살짝 기울이시면 운동을 하게 돼요. 저도 살짝 비슷한 이야기는 심장 호흡 조절이 살짝 안 되는 때가 있고 호흡에 집중을 하면 저는 이렇게 앞에 머리가 좀 아파요. 통증이라고 느낄 정도로 아프거든요. 그래서 자꾸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람마다 호흡은 그 진폭 주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맞춰가는 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했을 때 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일단 멈추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심장이 주요 기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저는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완호흡, 정화호흡, 꿀벌호흡, 사실방호흡처럼 호흡을 조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조작하는 호흡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에 주의만 기울이는 거예요. 아무런 조작이 없이 그냥 호흡을 하는구나라는 거에 조작하지 않고 호흡에 대한 주의만 기울이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호흡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호흡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호흡이 제일 좋아요. 그런 걸 이제 불수의적인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실제 변화는
불수의적인 호흡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수의적, 의도적인 호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했을 때 불편하다고 한다면 잠깐 내려놓고 호흡을 하는구나라는 것 정도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시고 선생님한테 딱 맞는 호흡, 그 호흡을 찾아서 그걸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안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내쉬는 호흡을 좀 더 길게 하게 되면 부교감이 올라가서 더 이완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에 따라 호흡으로 처방하는 것도 있어요. 인도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뇌하고 뇌와 마음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아유, 선생님 훌륭하신 전공이 뭐예요? 동일보감이나 여러분 혹시 잘 모르게 대장금 오노라 오노라 대장금 보신 분? 허준을 보신 분? 나는 많이를 봤습니다! 막 이런 거가 나와 되게 유명해요. 예.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동양의학, 중국을 포함한 동양의학은 뇌를 그리지 않아요. 뇌에 관한 게 스킵되어 있어요. 우리 아시아 사람은 뇌가 없나요? 뇌를 심장으로 봤어요. 심장이 뇌의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뇌를 좀 직접적으로 좀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해부학이 발달해서 그래요. 동양에서는 부모님이 주신 몸을 다루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뇌를 뚜껑을 못 열어본 거예요. 서양에서는 이게 전쟁이 타는면서 열어보면서 뇌가 구조가 바뀌는 것들 알아차리면서 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발달을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에서는 심장이 뇌의 기능을 다 한다고 봤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뇌의 기능을 찾으면서 뇌에 관련된 일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요즘은 심뇌학이 떠요. 심뇌학. 심뇌학. 심장과 뇌에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선두주로 하고 있는 것이 하트메스 연구소라고 하트와 관련된 심장과 관련된 연구소를 보면은 정말 그 심리학을 되게 주장하고 그 연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얘기를 좀 돌아올게요. 현대에서는 지금 신경생리학, 뇌기반의 심리학이 그런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게 바탕이 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뇌에 관한 정보를 분명히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바탕이 좀 돼야 돼요.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될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오장육부에 관한 거예요. 몸에 관련된 거예요. 오장육부는 정서학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뇌를 바탕으로 마음을, 오장육부의 마음을 다루는 거, 이 두 개의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공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뇌로 상담심리 이 두 가지 채널을 다 갖고 가요. 예전에는 하나의 채널에 묶여 있거나 반대쪽 채널을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두 개 채널을 다 하셔야 돼요. 뇌만 알아서 됐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뇌를 많이 알아도 정서의 역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절반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학교에서는 마음의 구조, 마음의 역동, 정신 이런 거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뇌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셔요. 근데 우리 전공은 뇌를 바탕으로, 뇌를 기반으로 상담심리 작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채널로 같이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으시고 그런 내담을 만났을 때 보다 잘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둘 다 봐야 된다. 뇌와 마음 두 개가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 뇌가 우울증 그런 상태가 그다음에 자살의 생각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뇌 구조상 그 상태인 거잖아요. 안정되지 않은 거와 동일하다면 그런 분들에게 우선 추천하거나 좀 빨리 이렇게 처음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거 그게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꾸준한 케어나 이런 상담이 필요하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는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울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되게 처방은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우리 신경생이나 뇌 기반에서는 우울은 인내창 안에서 보면 저각성인 거거든요. 그렇죠? 얘네를 어떤 식으로 좀 올려야 돼요. 인내창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추천하는 게 뭐예요? 우울증 환자들한테 운동하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저도 병원에 정신과도 오래 일을 했거든요. 제일 좋은 정신과는 어떤 정신과인지 아세요? 환자 운동시키는 데예요. 운동하면 이 사람들 배고파요? 배 안 고파요? 밥 잘 먹어요. 밥 먹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약물 치료 잘 들어요. 밥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약물 먹고 운동시키고 그러면 잘 작동돼요. 몸이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마음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울하신 분들한테는 몸을 쓰는 작업들을 추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해요. 우울증은 움직이지 않는 병이라고요. 그런데 알아요. 우울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거실에서 냉장고 불 넣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게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런데 그분한테 운동하라고 정말 어렵죠. 그래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수위 조절하면서 제시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건 바로 뇌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시면 이분에게 좀 적절하게 조금씩 움직임을 좀 처방해 주면서 그것들을 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죠. 예전에는 그런 거가 제일 좋은 게 인지행동 치료였었어요. 인지치료. 근데 그게 좋기도 하는데 너무 무너진 사람들한테는 뇌가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 뇌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움직임, 운동, 호흡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소매틱 뇌기반 쪽인 거고요. 또 이렇게 인지를 중심하신 분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마무리할게요. 여기서부터 서울시청이 저쪽 있을 거예요. 예. 우울을 이렇게 치료하는 게 좋다. 쉽게 얘기해. EMDR 할게요. 이쪽에 쓰라가지고 EMDR 되게 유명하니까 EMDR이 정말 좋다. 왔다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서 서울시청까지 쫙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논문도 있어요.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여기서부터 부산시청까지 쫙 있어요. 이게 교육하는 방식이에요. 뭐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뭘까요? 이 사람의 적절한 범위를 찾아내서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뇌 기반으로 가자. 몸으로 다시 출발하자. 이 얘기를 되게 공통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인지행동 치료학회 가서 저 발표했어요. 뇌 기반 심리치료. 또 다음에 발표한 게 사이코드라마 학회가 있거든요. 또 가서 발표해요. 뇌 기반 심리치료. 거기는 액티브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무작정 액티브한 게 아니라 뇌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뇌 기반으로 접근하는 건 다 공통점이에요. 그것들을 잘 잊으셔서 학기 보시면서 현장에 나가실 때는 유용하게 정말 쓰실 겁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